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을 두고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상대인 여권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을 아마 이분이 그 총선에 나온다라는 거를 떠나서 제가 보기엔 이분이 중심이 되는 당을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조 장관님이 꼭 같이 뛰어야 될 파트너가 있다면 제가 보기엔 추미애 전 의원입니다. 이 뜨뜻미지근한 이 민주당에 시원한 생수를 만난 것 같이 결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가서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이 조 전 장관 출마를 한다더라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유불리를 재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지금도 조국 탓이다. 내년 총선도 조국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나쁘다. 조국 탓만 해가지고 무슨 해법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여론조사 볼까요? 조국 전 장관 출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출마 반대 53.1%, 출마 찬성 33.7%, 잘 모르겠다 13.2%. 출마 반대가 20%포인트 가까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마 반대 의견이 높다는 것들은 국민들의 어떤 성향이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당연히 저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출마 얘기를 자꾸 하는 것들은 결국 출마하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미 조국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만 안 됐지 항소심에서 선고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출마를 논한다? 저는 이 논의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요. 특히 손혜원 전 의원의 이런 말들이 좀 듣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또 그냥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전직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분의 어떤 얘기들을 민주당의 의사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의 과도 있고 공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 출마를 하는 것이 명분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부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돼 있는데 지금 명분, 정치 출마에 동력이 있을지 또 제3의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신당을 창당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바라는 게 국민의힘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현재 출마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굳이 제가 덧붙이자면 그 민주당을 최근에 이승훈 변호사님, 민주당을 복당한 박지원 전 원장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장외에서 손혜원 전 의원만 주장하는 건 아니다. 이건 그런 주장이니까 제가 그냥 대신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도 실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굉장히 주목받기를 원한다고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승훈 변호사님이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대략 공감을 하지만 또 추미애 전 장관조차도 조 전 장관 출마에 대해서 언론한 나가지 말라는 건 반인간적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론조사 그럼 제가 바로 맞아도 볼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거의 압도적이고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많습니다. 과반을 좀 넘었어요. 조 전 장관 출마 의견에 대해서. 근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지역별로 좀 살펴봤을 때 인천, 서울, 충청, TK 광주, 전라, 제주 물론 수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데 특히 조 전 장관의 고향인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과반이 높다. 이거 좀 흥미로운 지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조국 전 장관의 출마 문제는 이 고향 여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이승훈 변호사가 잘 설명하셨는데 명분이 없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출마를 해야 될까요? 조국 전 장관이. 일단 1심 유죄라는 거를 떠나서 조국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의 중심이고 부인이 지금 수영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본인 문제도 있지만요. 이런 분이 출마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우리 법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선고권을 박탈하는 제도까지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거 고향 사람이고 목을 떠나서 지지 기반, 지역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출마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나왔다.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께서 국민의힘에서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한 거 없고 방금 보셨다시피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원하는 분들이 56%에 달하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경우에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정치인들, 현역 의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적어도 민주당 계열에서 나온 그런 얘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여론조사를 좀 바로 이어서 가보면 사실은 민주당의 이런 지지층들을 좀 의식해서일 수 있지만 특히 이제 목소리가 큰 강경파들은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려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을 감싸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마약 정치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비판했는데요. 마약 정치요? 저는 어떤 정치인들에게는 정치가 끊기 힘든 마약 같은 거다라는 말은 제가 들어봤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새로 만드신 신조신가 보죠? 실제로 그 마약 정치란 말에 어울리는 일들이 꽤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려는 것, 그것이 마약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들 얘기. 특히 추 전 장관 어제도 이 시간에 좀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조 전 장관 지켜 세우고 이낙연 전 대표 좀 비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보니까 뭔가 조 전 장관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이 뭐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여러 포석, 총선 뭐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둔 겁니까? 저는 본인의 정치 재개를 염두에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조국 전 장관을 이런 식으로 옹호하면 조국 수호 세력이라고 하는 그 친민주당 계열의 유권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그 사람들의 지지를 자기한테 끌어올 수가 있잖아요. 하는 부분 하나. 예.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때리기는 왜 나섰느냐. 최근에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인도의 간디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간디의 무저항 정신을 닮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본인이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옹호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왜 이런 식으로 폄하하느냐. 그거는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예.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은 역시 추미애 전 장관이 내년에 총선에 출마한다고 할 경우에 자기한테 뭐가 도움이 되느냐. 조국 수호 세력의 지지를 얻고 공천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이재명 대표를 감싸고 요 두 가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화면에 좀 모긴 모아봤지만 예전에 뭐 친조국 혹은 열린민주당 뭐 이런 민주당에서도 좀 더 목소리가 큰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물론 지금 무소속 신분인 김남국 의원도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해석들이 특히 조국 전 장관 중심으로 뭉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신당이 이제 전부 이게 범죄자, 피고인 또는 이게 피의자 집단이죠. 조국은 이제 1심에서 2년 실형이 나왔고요. 예. 추미애 장관이 있죠. 이분이요. 아들이 2007년 1월 달에 논산훈련소에서 퇴소하는데 그때 기름 넣고 소고기를 13만 원 사주고 기름을 5만 원 줬어요. 예. 19만 원. 근데 정치자금 카드로 쓰면서 의원 간담회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파주 군부대에 있었어요. 예. 이걸로 정치 생명 끝 아닙니까? 그래서 벌금 50만 원이 나왔어요. 이미 벌금이 확정됐어요. 예. 저는 이런 분이 정치한다는 게 나라 망신 아닙니까? 의원 간담회라고 쓰고 아들 고기하고 기름 넣어주고 벌금 전과가 됐는데 예. 정치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손혜원 이분도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이 확정됐습니다. 차명은 밝혀진 거에 조카. 그때 전 재산 건다했는데 왜 안 겁니까? 일부 무죄는 있었죠. 그 비밀 그거는 일부 무죄 있었지만 차명이라는 거는 대법원까지 밝혀진 거예요. 예.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은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코인요. 예. 자료도 안 내고 있고. 이런 분들이 모이가 당을 한다? 이 코미디도 아니고 이 나라 정치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게 신당이다 이래 봅니다. 물론 뭐 일각의 해석이 있지만 결국 조 전 장관 출마설이 식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들이 좀 동시에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첫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요.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입니다. 그래서 1년 전 출국할 때도 여기 와서 귀국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귀국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향후 혹시 행보 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실까요? 예, 우선은 인사드릴 곳을 인사드리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어수선한 상황에서 역할론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실까요? 이낙연 전 대표는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과거에 이제 그것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저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 사면.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큰 정치인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잔 기술이 부족한 거죠. 이낙연 같은 중도 합리적 인사가 당을 맡게 되면 총선 170석이 아니라 뭐 130석, 120석도 힘들 겁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민주당이 압승할 겁니다. 아마 카메라에 잡힌 그러니까 귀국 그 공항 인사 말고 이낙연 전 대표의 첫 공식 행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어요. 화면을 좀 보면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오른쪽에 측근에 윤영찬 의원 그리고 서른 의원과 함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두 현직 의원과 함께 했는데 그 이수근 변호사님 상대당에서 이런 평가를 했네요. 이낙연 전 대표가 선거를 이끌 시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 여당이 120석도 힘들 것이다. 이제 만약 이걸 뒤집어 보면 이재명 대표로는 우리가 선거 이긴다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그냥 본인이 뭐 좀 언론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저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낙연 대표가 선거를 이끌면 민주당이 압승한다. 저는 그 논리는 그냥 말일 뿐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하냐, 이낙연 대표가 대표를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네 사람을 공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170석 이상의 의석을 줬는데 왜 한 게 뭐 있냐, 왜 정권을 뺏겼냐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역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정한 공천을 룰로 경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정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공천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검사 공천을 했을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듯이 민주당도 이런 국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올바른 공정한 룰을 혁신위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또 도덕성을 좀 회복해야죠. 내로남불 논란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사법 리스크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돈봉투어, 김남국 의원 비록 탈당을 다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정리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새로운 정책과 비전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에 대해서 수혈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낙연이냐 이재명 대표냐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잘 이뤄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안민석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빨리 만나는 게 좋다라고 했던데 그건 맞는 말 같습니다. 예. 잘 만나서 민주당이 혁신하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두 분이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는 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뭐 당장 만날 계획은 없는 듯하고 하태경 의원의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뭐 저는 저게 그 하태경 의원이 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시선 뭐 이걸 일반 국민들한테 부각시키고자 함이지 진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맡으면 그 국민의힘이 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공세 용도로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동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맡을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예. 내려놓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맡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가설 이걸 끌어들여서 이재명 대표를 그냥 어떤 공격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물론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첫 공개 행보로 김대중 전 대통령 DJ의 묘역을 찾은 것도 아마 일각의 해석은 지금 민주당이 이른바 DJ 정신을 잘 계승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뭐 일종의 메시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